이번 특강을 맡게 된 임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도 뭐 좋은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뭐 학교나 주변에서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잘 듣지 못하시는 바디랭귀지를 통한 효과적인 면접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부터 좀 해야 되겠죠? 혹시 SBS 스페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잘 보시면 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아니고요. 저거 아닙니다. 진짜 엔조이를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왔는가? 말과 몸짓 언어가 접니다, 이제. 다르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면 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TV 나올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건 뭐 제 탓이 아니라 이렇게 화장해 주시는 분들이 좀 성의껏 하시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하나 좀 더 보여드릴게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전 세계 언론들이 가장 예측이 불가능한 두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다.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많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역시 접니다. 예. 서로 만나서 표정을 어떤 표정을 짓나. 악수부터. 그다음에 확인. 악수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측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데 서로 막 악수 싸움 막 한단 말이죠. 이게 막 훈련도 받고요. 악수 훈련도예요, 정치인. 예. 혹시 연습을 하죠. 아마 한국 저 친구는 우리나라는 전참시에 아마 나오고 그런 게 없을 벌써 텐데 있잖아. 외국 셀럽들은 후배고요. 예. 개인 어떤 트레이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분석 중에 다양한 것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따라하는 행동,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 변형돼서 그러네요. 예, 저렇게 손가락을 하고 그다음 오케이를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동시에 이렇게 손바닥을 오픈을 하면 네. 이제 빈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하게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패턴 붕괴라고 하는데 네. 그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주인장께서 예,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전략, 뭐 외국계 전략 컨설턴트로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제가 뭐 바디랭귀지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요즘 막 TV에서 많이 좀 찾고 있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예능보다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요즘 사건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요즘 그런 쪽에 있으니까 오늘 아마 저를 보셨지만 좀 이럴 때는 좀 멀리 있잖아요. 좀 다른 사람 같은데 또 이제 돌아가서 TV 보다가 또 좀 발견하시면 굉장히 친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가끔씩 나오니까요. 저 임문수라고 하고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TV 뭐 여러 군데 나오고요. 제가 자문한 거 최근에 이제 이건 출연 아니고요. 자문한 게 있는데 MBN에서 비포 선라이즈라고 해서 하트 시그널을 스페인 올로케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문을 이제 출연자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도 있고 사실 제가 박람회에서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3명 붙잡고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오늘 대단하네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만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얕은 좀 지식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고 저 혼자지만 좀 이렇게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혹시 좋은 인연이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보시면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면접이죠. 앞에 아마 이력서나 자소서나 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면접으로 갔을 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 이렇게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게 증가되고 있고요. 결국은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지원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내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결국 설득하려고 할 거고요. 그 지원자의 말이 맞는지 면접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력서 자소서에서 통과했을 테니까요. 맞는지를 이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이 지원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하고 우리 문화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 면접이나 이력서 자소만 가지고도 진짜 그걸 다 고려해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뽑을까? 저도 면접관을 해봤고요. 대기업 면접관 트레이닝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디랭귀지를 한번 볼 텐데 그거 가지고 제가 잠깐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면 저 여자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지금 뭔가 좀 곤란하거나 난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았어요. 비듬이나 이런 게 많아요. 간지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죠? 조용히 쉿. 근데 이러겠죠. 왜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까? 저기 진짜 쉿인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질 수 있고요. 해석이 다양하단 말이죠. 면접관들이 어떻게 뽑냐라고 하면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사실은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뽑게 되거든요. 사실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본선 진출자는 누가 진선미가 돼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면접까지 갔을 때 우리 지원자들을 누굴 뽑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뽑냐? 왠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아까 능력 적합도 우리하고 맞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그러니까 편향의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주는 게 뭐냐? 결국은 바디랭귀지가 사실은 이 느낌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는 메라비안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신체적 반응, 바디랭귀지나 패션, 이미지 이런 것들이 55%를 차지하고 파라랭귀지라고 하는 준언어라고 합니다. 목소리 톤과 높낮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어는 7%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스피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그만큼 비중이 크다. 사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느낌적인 느낌, 이 사람의 진위성을 파악하려고 할 때 바디랭귀지만 중요하냐? 아니다. 준언어만 중요하냐? 아니다. 언어만 중요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에 잘 통합됐을 때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잠깐 볼 텐데요. 인간의 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인간의 이렇게 돼 있는데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 얘들은 어떤 구성을 하냐면 그 파충류 뇌는 어떤 우리가 본능적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관련된 거거든요. 싸우거나 뭐 이제 가만히 멈춰 있거나 저희가 파이트와 플라이트, 프리즈 뭐 이런 표현들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왔을 때 그 대뇌 변연계라는 쪽에서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뇌가 이 올라온 감정들이 옳은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성을 할 때 언어를 가지고 파악하냐 아니라는 거죠. 비언어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제가 너무 뭐 오만한 좀 재수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앞에 계신 어디 혹시 학생이세요?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근데 되게 아름다우신데 제가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계속 지켜봤는데 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막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근데 조남 잠깐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와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은희 씨, 제가 지켜봤는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오랫동안 정말 당신만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저랑 좀 사귀어 보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가 막힌 건 왜 기분이 나빠요?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라도 물론 지금의 얼굴 모습 때문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왜 꼰대가 왜 갑자기 이럴까?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좋아한다고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자기심만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나머지 제 태도는 짝다리 짚거나 톤이 시비 거는 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진짜 좋으면 보통 여성들이 답답해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결정적이나 막 더듬거리고. 근데 이럴 때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기요. 저기 은지 씨 아무리 보기 힘들어 잠깐만 봐주실래요? 제가 오랫동안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 막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진짜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도 쟤는 나를 좋아하긴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런 적이랍니다. 자, 보통 제가 딱 나타나는 제가 소개팅을 해서 나갔어요. 마음에 드는. 근데 저를 딱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무서운 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행동을 하죠? 무서운 걸 봤어요. 어렸을 때 한번 보시죠. 놀라운 많은 거, 혐오스러운 거 봤어요. 보통 어떤 행동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자아가 낮아서 마법부적 자아라고 해서 이게 눈을 가리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꼬맹이들 보시죠. 그러니까 타조들이 이제 도망가다가 머리 박고 있잖아요. 그럼 사라지는 줄 알고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가리면은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구 소개를 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얼굴이 놀랐다고 해서 아유 뭐 이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대뇌 심피질에서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극을 통해서 파충류에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 눈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혹시 총각분들 여성분들한테 가가지고서 자꾸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여성이 눈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면 제발 빨리 좀 꺼졌으면 좋겠다. 무섭다. 역시 마찬가지로 귀를 막거든요. 귀를 막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 사회적 인간이 이렇게 귀를 막으면 안 되니까 귀를 살짝 만져요. 그럼 듣고 싶지 않다. 미안해 닥쳐줄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 좋은 것처럼 만약에 면접관에 면접을 봐러 갔을 때 면접관이 자꾸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눈을 살짝 이렇게 만져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귀를 이렇게 만져요. 뭐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면접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잘 본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거든요. 다 알려줬을 텐데 면접관이 아니 그런 거 안 알려주는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로 다 벌써 알려줬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눈을 뭐 가리거나 귀를 이렇게 만진다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면접관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빨리 캐치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뒤에 말씀드린 개방적인 자세나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면 그 톤과 매너로 이어져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모르겠습니다. 스피치 강사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면접관 소개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솔톤으로 이번에 지원한 뭐 이렇게 뭐 누구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솔톤으로 아주 명확하게 발음을 하거나 그러면 합격이고 저 안녕하십니까 뭐 좀 더듬거리면서 제가 정말 너무 오고 싶었던 회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도 뽑아봤고 했지만 그 기준이 아니에요. 이만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죠. 물론 솔톤으로 하면서 좋은 톤과 좋은 매너로 같이 이제 그 적합성을 올려준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이 저는 바디랭귀지를 한다고 해서 바디랭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파충류의 포유류의 이 감정들과 이 톤과 매너가 내가 하는 말과 진정성 있게 통합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 오고 싶은 모양이구나. 진짜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원자에게 느낌적 느낌을 정말 좋게 이 사람은 진짜 맞아. 진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속마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구나를 알려줄 수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보시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영상이 안 나오죠? 잠깐만. 오케이. 공공의 적이라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이게 뭐가 좀 준비한 게 여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무엇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말하는 거에 대한 우리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는 거죠. 저도 면접을 지도해보거나 저희 학교 학생들 해보면 대부분 말은 다 열심히 해서 오는데 자기의 특히 이제 뇌에서 멀어진 쪽에 동작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불편함을 보이는지를 사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게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들을 만드는 방법, 스피치도 배우셔야 되고 많은 연습들을 하시면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잘 맞춰서 하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디랭귀지 그냥 했던 것들이 그냥 간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해주고 느낌을 준단 말이죠. 얘는 똑똑해 보이나 왠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는 이야기를 듣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바디랭귀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드라마인데 보시죠. 저 여자가 지금 싸대기 한 방 팍 날릴 타이밍 맞지? 제가 자문한 드라마입니다.
여자가 바람 폈나 본데요? 저 여자 남자를 잘못 골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게 없나? 뭘 느껴야 되는데? 저 여자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해요. 아, 왜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믿고 싶지 않은 거냐고. 두 남자의 배꼽은 서로를 향해 있고 여자의 표정엔 경멸이 가득하지. 배꼽을 향하는 곳이 호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남자들 커플이야.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나 바람 좀 쐬고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 사진 영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그 바람을 피워서 남자끼리 뭐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잘 번찰해 보면 그 여자분의 방향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이제 인간의 뇌 아까 했지만 인간의 뇌가 통제를 못하는 게 뇌에서부터 멀어진 쪽을 통제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보통 우리가 면접에도 간과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발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발의 방향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데 상체를만 딱 떨어놓고 보시면 둘이 뭔가 대화를 하고 생각 있게 하는 것 같지만 남자의 발은 여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성의 방향은 지금 다리 방향이 어디로 가 있죠? 예, 문 밖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여성은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뭐 그래서 하트 시그널인가 나와서 뭐 배꼽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풋 포인팅이라고 하는 다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이나. 자, 이 영상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 있는 여성은 어떤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한테 더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쳐다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분들의 왼쪽에 있는 남자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몸의 방향은 오른쪽에 있는 남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성은 누구한테 관심 있냐? 오른쪽 남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 남성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몸을 크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쪽으로 몸의 방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뭐 특정 연예인한테 죄송합니다만 자,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방향으로 몸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잘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뒤에 못 들어오게 차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디랭귀지만 봐서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저희가 직접 이것들을 전달하기 몸 푸는 걸로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여성, 이 여성은 다른 여성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왼쪽의 발의 방향이 중간에 있는 뒤에 있는 남자에게 향하고 있고요. 저에 있는 남자는 역시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몸의 방향이 왼쪽에 있는 여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는 빼있고 그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든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주머니 껴도 이렇게 끼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저희가 뭐 100m 금메달 따고 나면 위로 올리듯이 이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들은 자신감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자, 만약에 자신이 없었으면 손가락을 안 보이게 할 거라는 거죠. 역시 그 중간에 있는 뒤에 있는 여성도 오른쪽 남자에게 발을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흑인 남성인 것 같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발의 방향은 이 왼쪽에 있는 여성을 향하고 있으나 팔짱을 이렇게 셀프 터치나 자기 팔짱을 해서 자기 몸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개방한 건 이게 생명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라든지 목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개방한다는 건 자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차단하는 행동, 이것들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짓말하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역시 호감 비호감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통계를 보면 처음 질문에 어떻게 대답 15초 정도에 60% 이상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이상은 처음에 질문하고 했던 보이는 행동과 바디랭귀지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 중간 질문 보통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겠죠? 뭐 이런 질문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보통 어떤 질문이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라.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뒤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는 이거 바꾸기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찍으셔도 됩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면접관은 어떤 지원자의 어떤 모습을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이 그 말과 일치하는지 아니는지, 그리고 자세가 이 사람은 지금 자신감 있는지 혹은 진정성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어떤 특정한 질문에 어떤 다른 게 변화된다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진실성 있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했던 게 K그룹인데, 제가 특별한 회사를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K그룹인데 비행기 하여튼 그런 그룹이에요. 제가 뭘 했냐면 임원 면접관들의 교육을 하는데 지원자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청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아닌지 좀 진정성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을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물론 많은 인재들도 필요하지만 또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그 능력과 함께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계속 쫓기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원하시는 여러분들도 그에 따른 전략적 이동, 이렇게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거나 이럴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는 말이죠. 그 자세가 편안한지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지 이런 변화들이 있는지를 관찰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잘 마주칠까요? 안 마주칠까요? 몸만 안 마주친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맞추기도 하고요. 잘 안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눈을 잘 못 맞춰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이 회사만을 정말 바라보고 계속 목표를 키워왔습니다라고 해서 눈을 피해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말이 잘 통하는지를.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눈을 피한다는 거죠. 아래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지만 눈을 특히 만약에 사실 아이 컨택을 하더라도 아이 컨택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네는 무슨 불만 있나 왜 이렇게 날 노려보나 막 이런단 말이죠. 나는 아이 컨택 한다고. 안광이 센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계속 눈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눈을 맞추지 뭐 옆에 면접관을 쳐다봐도 되지만 그런 경우 아닐 경우에는 아래로 내렸다 올리세요. 왼쪽 오른쪽을 돌아보시면 이게 탈출구를 찾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걸 하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나도 모르게 내려온단 말이죠. 이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갑자기 막 얼굴 빨개집니다. 물론 이제 홍조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이러면 얼굴 빨개지는데 특정한 어떤 질문에서 얼굴색이 변화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꾸며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막 손을 잘 안 쓰다가 막 손을 갑자기 많이 써줘요. 보통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손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아예 안 쓰거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바디랭귀지를 손에 관련된 제스처를 썼으면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빈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면 그것도 이상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 제스처럴 슬립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세를 딱 화를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남친구 어제 집에 간 거 확실해? 집에 갔다니까? 아니 딴 데가 누가 내 친구가 듣기는 어디 클럽에서 자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고 딱 치고 뒤로 가요. 이렇게 자세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뒤로 가거나 이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은 그게 나이가 아니고 이런 어떤 본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얘기는 대부분은 이 지원자가 말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전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특히 지원자가 이렇게 저는 최고의 인재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면접관을 좀 공감시켜야 되는데 이 두 자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기와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저렇게 드러내.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이파워라고 해서 에너지가 넘치고 도미넌트하고 뭔가 그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막 넘치는 거고 저렇게 하시면 뭔가 움츠려들고 방어하는 그런 자세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걸 해야 되냐? 저는 너무 저렇게 면접관들에서 이렇게 오만한 자세는 삼가 자신감 있지만 오만하면 안 되거든요. 저 자세는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그 면접 가기 전에 화장실 같은 데서 크게 하고 저 뭐 슈퍼맨 원더우먼 자세 이제는 이제 미스 마블이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까 3월 이후에는 미스 마블 자세 이렇게 하겠죠. 근데 크게 해놓으면 실제로 그 호르몬 변화가 있어요. 대부분은 좀 크게 좀 동작을 하고 하시면 그런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주 적절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신의 몸을 차단하는 행위 이것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앉은 자세가 있잖아요. 보통 이런 자세가 보통 정답이 있지요. 그래서 두 분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곳 다리를 너무 벌리고 앉거나 특히 여성분들은 다리 너무 벌리면 굉장히 그 위험한 자세고요. 남자들도 이렇게 쩍벌하게 앉는 사람들 있거든요. 굉장히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저 다리를 조금 이렇게 여성분들을 이제 꼬는 거하고 예, 가만히 있는 거 어떤 게 더 나은 자세일까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뭐냐면 제 친구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사실 꼬거나 곧장하거나 벌리지만 않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연스러운 자세가 있어요. 근데 나는 막 이렇게 여성 뭐 서비스 계통이니까 좀 꽂다고 껐는데 막 쥐오고 그러면 훨씬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세 그리고 손 위의 위치도 어디에 놓냐면 이렇게 쫙 이렇게 움직여 보라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게 편한지 안 편한지 보거든요. 다만 손을 너무 꼬고 앉거나 손을 뭐 자기 사타구니를 가리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의자의 맨 뒤로 엉덩이를 붙이고 허리를 꼿꼿이 해서 하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다리를 뭐 TV 출연하면 여성분들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이라고 와서 이제 TV 같이 출연해 보면 여성 그 패널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다리 한쪽을 쭉 빼요. 그럼 이게 이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데서 이렇게 다리를 쭉 빼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저런 것처럼 손바닥을 피거나 아니면 가리거나 이런 행동들은 다 지양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자세가 정형화된 자세고 그런 자세를 기준으로 다른 타인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편한지를 위치 같은 경우는 막 정답은 없어요. 너무 앞으로 오거나 너무 뒤로 가지 않고 적정한 거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굉장히 호감 가는 자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기울인 이긴데요. 이 사실은 이 머리를 기울인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에 관련된 목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목을 보여준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수능적이고 개방적인 그 당신에게 나는 신뢰합니다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라이언 킹, 윗사자가 있으면 아랫사자들은 몸을 낮추고 이렇게 목을 빼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난 너한테 공격적이지 않고 너한테 대항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말을 잘 들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사실은 인간적인 것도 그 메타포, 상징적이 뭐냐면 드라큘라 백작은 목을 뭅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막 강제로 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거기 원래 원본을 보면 원작을 보면 여성들이 그 드라큘라 백작을 사모해서 자기 목을 물어달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을 보여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머리를 좀 한쪽으로 그러니까 언제 기울이냐면 면접관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살짝 한쪽으로 한 5도에서 10도 정도로 면접관 향해서 그러니까 면접관 이쪽이면 살짝 이쪽에서 질문하면 이쪽 살짝 기울여 주시는 게 그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어떤 이것은 또 유혹의 자세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면접관 앞에서 김소연 씨 그때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할 정도 조금씩만. 근데 이건 우리 무의식은 다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그 느낌적 느낌을 만드는 게 살짝 머리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할 때는 원래대로. 질문을 들을 때는 살짝. 그다음에 원래 내 얘기할 때 요것만 아주 느낌 조금씩만 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왼쪽 오른쪽? 보통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매력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왼쪽에 있는 여성은 굉장히 사실 큼직큼직해 남성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보여주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매력적인 여성같이 얼굴 형태는 그렇지만 이게 목을 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심리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나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아요? 자,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심리적 공간, 저하고 이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으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결혼하셨나요? 미혼이시잖아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있으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더 가까워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제가 몸을 이렇게 기울인다는 건 이분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도 같지만 사실 기울이면서 나도 내 공간을 양보하는 거거든요. 먼저 이게 이제 호의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경청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청자를 해서 뭐 많이 듣고 한 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앞에가 기울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기울이냐? 사실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몸을 살짝만 기울여줘도 아, 이 친구 정말 열심히 잘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쭉 깔아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눈 맞춤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뭐냐면 인중을 쳐다보라는 분들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코끝 쳐다보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게 쳐다보면 이렇게 모여요, 눈이. 이상해 보입니다. 아니면 노려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눈, 입 삼각형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위쪽 삼각형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위쪽 삼각형을 이제 눈 위의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을 볼 때 양쪽과 위쪽 삼각형으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이런 거죠.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왜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 괜찮은지, 이것들 똑같은 톤을 유지하면서 눈만 삼각형만 위로 해도 그 안에 뭔가 확실한 뭐 의지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잘만 연습하면 너무나도 큰 효과가 이루었다는 걸 저도 많은 임상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조그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들 면접은 스피치는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셔서 다 하고 와요. 학교 가면 다 지원관들이 계셔서 하고, 여기 뭐 어느 기관 가도 다 전문가들이 계셔서 거의 비슷하게 하고 하는데 이제는 다 말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조그만 데서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하신다면 단순한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인재로서 거듭나고 프로모션을 승진하고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면접에서 제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는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제가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너무 그럼 막 맞추시던데. 그렇죠? 아, 좋아요. 예, 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예, 맞았습니다. 이 손이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손을 너무 많이 쓰면, 저희가 한 지원자를 한번 봤는데 이 친구가 연습했는데 긴장했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걸, 이거 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돌려요. 저도 면접 보다가 긴장했구나 생각한 다음에 어떤 걸 했냐면 그 지원자가 몇 번 돌리는지를 한번 굉장히 많은 속도로 돌립니다. 아니면 막 부비거나 막 손을 꼬고 있거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면 안 되고 또 너무 안 써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포인트만 주면서 내 이야기를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손바닥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할 때 앉았을 때 이제 대화를 할 때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이 손바닥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어떤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 같아서 손으로 사람들 해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손 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건 이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 특히 악수도 거기서 유래했거든요. 악수는 왜 하기 시작했냐면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들, 옛날 악수는 그래서 여기 안쪽을 다 더듬는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만큼 내가 손을 보여주면 그만큼 나는 당신에게 호의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실제 미국입니다만 실험을 해서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손바닥을 안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지를 판단하니까 손바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손바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솔직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손을 보여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내 자신도 스스로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면 좋고요. 저는 요건 조금 지양하지 않고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잘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가라데 촉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여성은 가운데 이게 도마고요. 이게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무나 뭐 생선 같은 것들 내가 자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하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동작인데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이렇게 하거나 굉장히 어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내가 진짜 자연스러우면 하시되 내가 봐도 좀 불편하거나 또 다른 분들이 좀 어색하다라고 하면 조금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만약에 이것이 여성분들이 하게 되면 저는 이 촉을 들지 말고 두 개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동작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럼 뭘 해야 되냐? 저는 이걸 강력히 좀 추천드립니다. 뭐 요것도 근데 스티플이긴 한데 이거는 언제냐면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거 하시려면 옆에 경청을 하고 잘 듣되 이 아래에서 있는 바디랭귀지로 자신감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높은 쪽에 하지 말고 아래쪽에 이렇게 들으실 때 편안하게 미소와 이런 걸 톤을 부드럽게 하되 대신 이 바디랭귀지만 이걸 하고 계신다면 되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번에 JTBC 사건 반장 보면 옛날에는 보면 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건 반장이나 사건 상황실인가 있는데요. 거기 기자들 그 반장들 여성 반장이 나와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서 있단 말이죠. 그게 그만큼 부드러우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멋있긴 하죠. 근데 자신감이 넘쳐야지 오만하거나 과하게 리더는 그쪽 분들이 제가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대신에 저는 잘못하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바스켓볼 스티플이라고 하는 농구공 스티플인데요. 요거 하나만 잘 사용하셔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이 클린턴 대통령이 저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제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농구공이에요. 안에 농구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움켜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만큼 내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건 이걸 응용할 수 있어요.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좁아지고 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하실 게 뭐냐면 가슴 아래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보다 원위치로 갈 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말 톤과 이건 부드럽게 하되 항상 강조하고 싶거나 그러면 가슴 아래쪽에서 바디랭귀를 주면서 이 효과를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만하지 않아 보이면서 부드러우면서 자신감 있는 그러한 지원자로 포지셔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피해야 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향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양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목을 뒤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으시면 자기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고개를 들립니다. 우리 주기병 환자 애들 어린애들 와가지고 남자들끼리 싸우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죠? 서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을 보여줘도 너쯤은 괜찮아.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 호르몬이 넘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진관에서 이제 사진 찍으시잖아요. 사진사 아저씨가 턱 좀 내리세요. 아니 난 내렸는데 턱 좀 내리세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자기 걸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움츠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뒤로 기울이면 얘는 여기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네. 야, 대들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런 남성들한테는 거의 없는 자세고 여성분들한테 지원자한테 나타나는 자세가 뭐냐면 항상 이제 뭐 대화를 잘하고 옆에서 막 친하고 성격 좋고 막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그 지원자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아이 플래시라고 해서 이렇게 눈을 깜빡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 중에 하나 연습을 해서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김소연 씨, 네, 이제 지원 이게 면접관한테 계속 이것만 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호감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그 사람들과 사람 친구들이 만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 자세일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을 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했대요. 자기 영상을 보더니 자기가 한숨 쉬어요. 아휴 큰일 났네.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찍어봐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PR 바디랭귀지 중에 자기 몸에 터치를 하는 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 만져요, 보고 싶지 않다. 코 만져요, 거짓말해요. 보통 코 이제 피노키오 효과로 해서 거짓말할 경우에 코가 간지럽거든요. 근데 입 가려,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거 말했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깨 으쓱, 그다음에 팔자 이런 게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거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좋은 게 제가 다 둘러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몸에 자기를 손을 대는 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라든지 면접관 얘기하는데 귀 만지면 그 사람이 뭔지 몰라도 지금 기분 잘 듣는 태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코에 대기, 그다음에 이제 입술 사라지기 하기 있거든요. 이 화났을 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지금 화가 났구나. 뭐 이런 것들. 나 목이나 머리를 긁적이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때 나타나면 거짓말할 때 혈압이 올라와서 긁고요. 자기 몸을 이렇게 쓸어내는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얘기하고도 아니 이거는 쓸어내리는 행동은 혈압이 올라온 거고요. 긁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얘기 나도 못 믿겠어요.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드리면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몸에 손을 대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천돌이라고 남성분들은 안 하는데요. 여기 이제 목걸이 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만작가리는단 말이죠. 이렇게 가리는 행동합니다. 이게 거짓말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바디랭귀지 말고는 되도록이면 건드는 이 몸의 근처에 가는 행동들을 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 이게 이제 뭐 공손한 자세라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되게 그 자신감 없고 불편한 무화과입 자세라고 하거든요.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편했을 때 이렇게 하던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도 위축돼 있거나 이런 것들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으쓱거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하고도 면접관한테 으쓱해요. 자기 말을 못 믿는 거예요. 한쪽 보통 그리고 더 심한 건 한쪽이에요. 이건 거짓말할 때 한쪽만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 피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동공을 축소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짱 끼는 거. 면접관 면접을 보는데 팔짱을 끼고 있어. 잘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할 땐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쪽으로 입술 한쪽 올라가는 건 경멸, 이쪽 올라가는 건 가당차는 뭐 이런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고요. 입술 오므리는 거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불쾌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누가 더 면접관 둘 중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면접관 누가 채용될까요? 어느 쪽 면접관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왼쪽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게 하는 거 행동을 해도 내가 이 상징적 행동이라고 해서 이쪽을 가리키는 행동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턱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겁니다.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올려도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얘기하는데 머리를 흔들거나 역시 안 좋은 거고요. 손가락 끼고 위로 올라가요. 계속 역시 부정적인 겁니다. 분노했을 때 하죠. 그럼 언제 좋냐? 여러분이 살짝 미소를 보여보세요. 그럼 같이 미소를 보인다? 이게 미러링이라고 하죠. 라포가 형성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마 이렇게 노려보지 않고 편하게 듣고 있다. 역시 있고요.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다. 이런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동감이 됐을 때 미러링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한번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하는데 그 듣고 있는 면접관이 같이 끄덕이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 약간 몸을 땡긴 거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거죠. 뭐 근데 느낌적으로 이 사람이 내면을 잘 듣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보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 콘 아티스트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아티스트는 예술가잖아요. 콘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콘 아티스트 예술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예술처럼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혼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보는 사람들이 두 종류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구라치는 지원자, 아니면 혼이 담긴 구라를 치는 지원자라는 거죠. 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내가 그 회사를 가고 싶으면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든 개방적인 자세가 나오고요. 그냥 대충 지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는 건 혼이 담긴 구라를 통해서 올해 원하시는데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진짜 원하시는 만큼 차고 넘쳐서 골라가시고 행복하시고 그러한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